안녕하세요. 찐테크TV입니다. 최근 로봇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대 자동차도 로봇을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기업인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하고 계열사인 기아 자동차의 공장에 위험을 감지하는 로봇을 배치했다고 합니다. 더불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공급사슬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하며 기업들도 로봇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인도 등 인건비가 저렴한 곳에 생산시설이 밀집되어 있는데 코로나와 같은 위험이 발생하면 공급망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국으로 생산 설비를 옮기고 비싼 인건비를 지불하는 대신 로봇을 도입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로봇이 활용되는 영역들에 대하여 살펴보고 로봇 및 AI에 투자할 수 있는 ETF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로봇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크게 4가지 영역으로 분리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장 등에서 설치된 산업용 로봇 및 자동화 설비가 가장 큰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장 이외에도 사용되는 비산업용 로봇들의 사용량 역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심 에어택시, 무인 드론 등의 서비스가 포함되는 부분 역시 로봇이 활용되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봐야 할 부분이 로봇의 뇌에 해당하는 AI, 즉 인공지능 영역입니다. 이렇게 4가지 영역 중 먼저 살펴볼 부분은 산업용 로봇 시장으로 어느 정도 안정된 영역이며 여전히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X 자료에 따르면 2009년도에 산업용 로봇이 약 6만 대 정도 팔렸었는데 2017년도에는 38만 대 가량이 팔리는 등 연평균 성장률이 2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장에서 사용되는 로봇들은 영화 속에서 보여주던 인간과 비슷한 형태의 로봇이라기보다는 기계의 모습에 더 가깝습니다. 물건을 짚고 조립하고 운반할 수 있는 인간의 손, 팔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로봇들이죠. 지금으로서는 자동차 산업과 소비자 전자기기 산업이 총 로봇 수요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산업에서의 로봇 도입이 굉장히 빨랐다고 하는데 이유는 무거운 부품을 들고 조립하고 운반하는 작업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로봇은 기술의 발전으로 섬세한 작업도 가능해지며 여러 산업으로 로봇 사용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코봇이라는 형태의 로봇 성장이 기대되는데요. 코봇은 인간이 옆에서 로봇과 함께 작업해도 될 정도로 안전한 로봇을 뜻합니다. 기존의 로봇들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간이 일하는 공간과 분리되어 있었죠. 반면에 코봇은 센서로 인간을 감지하고 사고를 방지하기에 훨씬 유연하게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글로벌 X 자료에 의하면 2018년도 기준 총 산업용 로봇 시장에서의 코봇 비중이 11%를 차지했었는데 2025년도에는 코봇의 비중이 35%까지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산업용 이외의 영역에서는 로봇의 침투율이 사실상 낮은 편입니다. 아직 저희가 길거리에서 로봇을 자주 보지 못하는 것처럼 적극적인 활용이 되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몇몇 영역에서는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헬스케어, 의료 영역에서의 성장은 신경 써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로봇 수술기 다빈치가 대표적인 예시인데요. 다빈치는 섬세한 절개 및 인간의 손이 들어가지 않는 미세한 구조에서도 수술을 집행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사람이 하기 힘들었던 수술들이 다빈치를 이용해 가능하게 된 것이죠. 아직 미국 밖에서의 로봇 수술의 사용률은 낮은 편입니다. 수술 로봇의 보급 현황을 보면 미국에 3,200대, 그 외 국가에 총 1,800대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글로벌 성장에 대한 여력도 남아있는 상태이죠. 비산업 영역에서의 코봇 성장 역시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예시로 버거를 뒤집는 로봇, 칵테일을 만드는 로봇, 치킨을 튀기는 로봇 전부 코봇의 활약상이기 때문이죠. 또한 최근 들어 사용 영역이 많이 확대되고 있는 무인 드론 영역은 사람이 운전하기 힘든 인프라가 빈약한 지역에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예시로 르완다에서는 드론을 이용하여 혈액 및 의료기구를 배송받고 있는데 이는 도로 인프라가 제대로 깔려있지 않기에 이러한 방법을 사용한다고 하죠. 더 나아가 16,000개 이상의 작은 섬들로 이루어져 있는 인도네시아와 같은 나라에서 드론 도입 시 유통 영역에서의 엄청난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조금 먼 미래 이야기 같지만 도심에서의 에어택시 사업도 주목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글로벌 X의 리포트에 의하면 2018년도 기준 드론 시장의 규모는 20조 원 정도였지만 24년도에는 47조 원
규모까지 성장할 것이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봇 영역을 살펴보실 때 같이 살펴보셔야 하는 영역은 AI입니다. 로봇들은 명령을 받으면 움직이는 주체이기에 명령하는 주체가 필요한데요. 일반적으로 인간이 로봇을 프로그래밍하여 A 지점부터 B 지점까지 물건을 옮기라고 명령을 합니다. 하지만 최근 인간이 프로그래밍하는 것보다 AI를 시키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이 알려지기 시작했죠. 로봇에는 센서, 카메라, 라이다 등이 달려있기에 실시간으로 이미지, 영상, 음성 데이터들이 수집되고 쌓입니다. 이렇게 생성된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훨씬 효율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죠. 예시로 특정 타이밍에 유지보수를 해야 하지만 고장나지 않은 로봇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유지보수를 사람에게 맡겼을 경우라면 혹시라도 기계가 고장날까 걱정되는 마음에 권고된 주기에 맞춰서 처리하거나 또는 권고 기간보다 빈번하게 유지보수를 요청할 수 있겠죠. 가정이긴 하지만 AI라면 기계의 상태에 따라서 유지보수를 해야 할 가장 효율적인 타이밍을 알려줄 겁니다. 즉 AI와 로보틱스는 이와 같은 뇌와 몸 느낌으로 같이 성장할 영역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다양한 영역들에 활용되는 로봇 분야에 투자할 방법을 찾는다면 BOTG ETF를 매수하는 것입니다. 자동화 생산 설비, 의료 로봇 등을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는 기업들을 전부 묶어둔 상품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BOTG ETF의 특징들을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BOTG ETF는 운영 자산이 하나로 약 3조 원이 넘어가는 규모의 ETF입니다. 총 보수는 연 0.68%이고 편입 종목은 39개로 다소 적은 편이라 다양한 종목들에 분산하여 투자하는 ETF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보유 종목들의 섹터들을 살펴보면 당연히 산업과 IT의 비중이 높습니다. 공장에서 로봇들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편입 종목도 산업 섹터의 비중이 높습니다. 국가 비중을 보면 미국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근소한 차이로 일본이 그 다음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많은 기업이 자동화 설비, 로봇 등에 관련 있는 사업을 하고 있음을 짐작해 볼 만합니다. BOTG의 주가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2016년 10월에 상장해서 코로나 이후에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편입 종목은 총 39개입니다. 그럼 BOTG ETF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들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로봇 섹터는 크게 4가지 영역에서 활용이 되고 있다 언급을 드렸으니 편입된 종목들 중 영역별 예시를 한 가지씩 가져와 볼게요. 가장 먼저 일본 기업인 키엔스가 BOTG ETF에서 편입 비중 9.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키엔스는 자동화 시설에 필요한 센서를 만드는 기업으로 쉽게 로봇의 눈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로봇이 어떤 물건을 어디로 옮겨야 하는지 시각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시각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센서를 키엔스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가파른 매출 성장세를 보이다가 최근 3년간 살짝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업이익률은 2015년도 말부터 현재까지 50% 이상을 기록하며 높은 수익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인투이티브 서지컬은 앞에서 소개해드린 로봇 수술기인 다빈치를 만들고 있는 기업입니다. BOTG ETF에 7.89% 편입되어 있는 종목이죠. 인투이티브 서지컬의 결론적인 미션은 기존의 수술 방법보다 더 저렴한 수술 방식을 제공하겠다입니다. 인간의 손으로 불가능한 수술 방법을 제공하는 동시에 비용까지 낮추겠다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죠. 실적을 살펴보면 지속적인 매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영업이익률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24% 정도의 수익성을 확보하고 있죠. 세 번째로 AI 영역에서는 엔비디아가 편입되어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BOTG ETF에 약 7.84% 편입되어 있으며 대중적인 종목이죠. 앞에서 로봇과 AI의 조합에 대하여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AI는 수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게 됩니다. 그 수집된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에는 GPU가 최적화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로봇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데이터를 처리하려는 수요도 같이 증가할 것이며 GPU에 대한 수요도 덩달아서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을 살펴보면 최근 몇 년간 가파른 매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27%의 영업이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인 차량 및 드론 영역에서는 아직 뚜렷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기업은 없기에
BUTG ETF에서도 큰 비중으로 담고 있는 기업은 없습니다. 그나마 투심플이라는 기업을 총 자산의 2.95% 보유하고 있습니다. 투심플은 자율주행 트럭을 만들고 있는 기업이며 앞에서 소개해드린 기업들에 비하면 신생 기업입니다. 다만 얼마 전에 상장된 기업이라서 실적에서는 크게 주목할 만한 부분이 없습니다. 오늘은 로봇에 관련된 전체적인 이야기 및 로봇 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흥미롭게 시청해 주셨나요? 한국에서도 점차적으로 로봇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산업들이 생기는 만큼 많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찐테크TV였습니다.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안녕!